자, 그다음 우리 가는 곳이 과테말라로 가겠습니다. 과테말라는 요거를 중남미라고 그래요. 우리 흔히 남미 하면은 이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이걸로 통해서 밑으로 쭉 아르헨티나며 이렇게 칠레까지 여행한 것은 남미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북쪽에 북미주가 있습니다. 북미주는 캐나다하고 미국입니다. 이 북미주와 남미 사이에 있는 이 나라를 중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남미를 메소아메리카라고 해요. 메소아메리카. 이거는 우리가 에덴 동산의 서쪽에 있는 두 개의 강이 유프라테스와 또 티그리스 강인데 이 두 강들 사이라는 뜻이 메소, 그리고 두 강들이라는 뜻이 포테미아 이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메소아메리카라고 그래요. 이제 북미 노스 아메리카, 남쪽 사우스 아메리카. 그러나 중간에 있는 이 나라는 이게 이제 중남미 국가 메소 아메리카라고 그래요. 거기 중남미의 대표적인 게 멕시코입니다. 그리고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파나마, 그리고 과테말라 이런 나라, 온두라스 이런 나라들이 바로 이제 중남미 국가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오늘 특별히 과테말라를 보는 것은 이 남미 또 중남미 가운데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높은 나라가 과테말라입니다. 다 이게 선교사님들 덕분이죠. 이 나라는 심지어 기독교가 우리 캐톨릭이 아니고요. 기독교가 한 40%에 육박하는 이런 정도의 통계가 나오는 나라가 이 과테말라입니다. 또 여기는요, 우리 한인들이 많이 계세요. 6천 명이나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우리 브라질에 가면은 성파울처럼 의료계, 디자인계, 그거를 우리 한인들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과테말라가 그래요. 여기는 이 의료계통의 공장 또 거기 가게 이런 패션 디자인 이런 것을 한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한 나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과테말라가 우리 한국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1962년도에 수교한 나라입니다. 북한하고는 수교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 한인들도 많이 사시고 한인들이 이렇게 그 한인교회를 아주 잘 지우고 수양관 또 이렇게 본당까지 해서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과테말라가.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 살펴보고 여기 수도가 과테말라 시티인데 요 전에 그이그저 뭡니까 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수도는 옛날 수도가 됐고 이제 새로운 수도가 과테말라 시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공식 명칭은 리퍼블릭 오브 과테말라. 그래서 인구는 1,6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이 서울 인구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이 면적 크기는 한반도의 5배예요. 남한의 10배나 되는 나라에 인구가 이거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구 밀도는 굉장히 적은 편이고 여기 인구가 1,600만인데 이는 중앙아메리카 전체에서 제일 가는 수치다 할 정도로 최대의 수도 도시가 이제 과테말라 시티입니다. 자, 우리 지도상에 보면은 과테말라의 바로 북쪽 그리고 이 서쪽에는 멕시코가 있습니다. 그 옆에 나라는 벨리제라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남서쪽에 보면은 저 남동쪽에 보면은 이게 온두라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음할 때 H는 발음을 안 해요. 그냥 온두라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니카라구아하고 파나마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또 지도에 보면은 그 멕시코 위에 있고 밑에는 남미가 있는데 그 중간 그 장세가 바로 이 나라 멕시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사이에 위치한 나라가 과테말라입니다. 이 뜻 자체가 독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또 나무들 사이다. 이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이 나라는
1823년도에 독립된 나라고 대통령 선출해서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이런 나라의 이름 기원을 여러분 살펴보시고 이 오른쪽에 봅니다. 과테말라는 20세기 초반부터 미국 과일 회사 그리고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일련의 독재자에 의해서 통치되었습니다. 1944년 권위주의 지도자인 호르헤 유비코 이는 친민주주의적인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전복이 되었고 10년간 혁명으로 나라와 경제가 전면적 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1954년도 우리나라 6.25 바로 직후 미국이 지원한 군사 쿠데타가 혁명을 종식시키고 독재 체제를 구축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60년부터 96년까지 이 군대에 의해서 자행된 과테말라 대학살 사건이 있었고 미국이 구원하는 정부와 좌익 그런 반군 사이에 벌어진 내전을 견뎌냈어야 했습니다. 과테말라는 유엔의 평화협정 이후에 빈곤과 범죄, 마약, 사회 불안으로 고심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과 성공적인 민주 선거를 목격했습니다. 이런 과도기의 과정 가운데서 한인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정말 이 나라에 선교를 많이 해서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참 폭발적으로 늘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 내용에 보니까 정말 이 마야 문명 그런 이제 문명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메소 아메리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이제 멕시코 중부부터 중앙 아메리카 이르는 이 지역을 지칭하는 학술 용어인데 메소 아메리카 여기에서 BC 2000년부터 AD 1700년까지 3800년 굉장히 긴 세월이죠. 여기에 문명을 이루었던 것이 마야 문명. 그러니까 이 마야 문명이 전성할 때는 그때 콜럼버스가 여기에 오기 전이에요. 서방에 알려지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마야 문명. 이 주요 영향권은 현재 멕시코 동남부의 5개 주, 또 과테말라, 벨리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이런 지역에 이 마야 문명의 터가 남아 있는데 지금 여기에 키테레라는 곳에 이 마야 문명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야 문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이게 피라미드 같이 된 이것을 티칼에 있는 마야 문명의 유적지입니다. 태양신 피라미드입니다. 티칼은 과테말라 페주의 열대 우림지대에 있는 마약 문명의 유적지입니다. 이 마약 문명의 도시들 가운데 가장 거대한 규모의 도시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이게 관광지입니다. 과테말라 북부 페텐 분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티칼 국립공원 내부에 소재하고 있고 1979년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70m가 넘는 피라미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유네스코의 유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티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아보가도 원산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미국에 가도 캘리포니아 주에 이게 아보가도가 많이 생산이 되잖아요. 또 멕시코 남부에도 많이 생산되는데 원 생산지가 이게 과테말라입니다. 이게 이제 마야 문명 때부터 먹었던 내용인데 이 마야인들은 아보가도의 부드러운 식감과 풍미 때문에 이 아보가도를 매우 귀하게 여겼답니다. 매운 고추, 멕시코 고추 얼마나 맵습니까? 그런 매운 고추, 양파, 라임 주스와 이 아보카도를 혼합해서 초기적인 형태로 과카몰리라는 소스를 만들어 먹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과테말라에 가시면은
이런 소스로 만든 주스를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참 건강에도 좋은 마야 문명의 음료입니다. 여기 국제공항이 이제 수도인 과테말라 시티에 있는데 이 공항 이름을 라 아우로라 국제공항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도심 지역에서 한 6km 떨어졌으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죠. 이 공항의 경우에는 국제공항과 함께 그 과테말라의 2대 국제공항으로 2004년부터 대폭적인 현대화 확장 건설을 진행해서 2008년도에 1단계 공사를 마쳤는데 지금 가보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려서 조금만 가면 이제 그 시티 다운타운이 나오니까 공항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시내 가시면은 이렇게 광장이 이렇게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거리 악사들도 와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광장. 어, 이게 남미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가면 다 광장 문화잖아요. 가톨릭 국가들이 대개 그 광장이 이렇게 스퀘어들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이런 광장이 중심으로 있습니다. 인티 과테말라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옛날 수도입니다. 본래 수도가 이게 인티 거기에 있는데 옛날 수도 이건데 화산 폭발 이후로 이제 지금 과테말라 새로운 거주로 옮겼습니다만은 과테말라 시티에 가면은 인구가 한 300만 조금 넘습니다. 오늘날 인천 인구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시내 여러 가지 지금 사진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보시면은 여기도 아주 발달된 그런 칠레가 그 남미에서도 꽤 잘 사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볼리비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칠레입니다. 이거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나라고 이 나라의 신세를 꼭 지어야 되거든요. 모든 무역을 할 때도 칠레를 통해서 무역하고 또 수입도 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칠레를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래서 칠레가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아까도 우리가 살폈던 티칼 국립공원 그게 모습이고 또 옆에는 바로 인티와 과테말라 이게 본래 수도입니다. 우리 한국은 말하면 경주와 같은 곳 거기도 또 이렇게 제2대 도시로 많은 분들이 살고 있고 또 관광지입니다. 또 역사적인 유물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그 화산이 이제 터져서 활화산 된 적이 있죠. 62명이 사망했던 그곳인데 지금 이제 옆에 있는 것이 위에 구름이 이제 살짝 있지만 이게 활화산 되다 보니까 막 그냥 연기가 뿜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다음 이게 막 불길이 솟아오르고 마그마가 흘러내리고 이제 이런 경향으로 이렇게 이제 화재가 나고 또 여기에 주민들이 약 62명이나 죽었고 수백 명이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이주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산재로 인해 가지고 아까 본래 그 인티과 과테말라 그 본래 수도가 이제 지금 현재 수도로 이전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인데 이 활화산이 여기에 지금 또 있습니다. 우리 그 한인들과의 관계를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1962년도 수교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이듬해 수교했던 나라가 꽤 많습니다. 이 남미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많은 나라가 그때 수교가 돼서 현재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에 193개국하고 수교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엔국인데 유엔 회원국인데 우리나라가 수교를 못한 딱 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두 나라였는데 쿠바하고 최근에 이제 수교가 됐고 딱 한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지금 우리나라하고 수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년 전인가요? 그때 시리아에 그 큰 지진이 났을 때에 유엔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난민 구호에 우리가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단독으로 못해요. 거기 수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수교가 그렇게 중요한데 최근에 우리 뉴스를 또 보니까 쿠바에 이렇게 수교가 되고 나서 KBS 기자가 가가지고 사사지 지금 살피고 그 주요 뉴스를 지금 뉴스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거기에도 우리나라 좀 독립 운동가의 후손들이 살고 있고 한데 이분들이 보훈처에서 어떤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국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제는 그 문이 이제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가 살고 있는데 쿠바에 우리나라 그 독립 자금을 많이 보내주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이 후손들이 이제부터 보훈처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수 있는 문이 이제 트였던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시리아가 아직 국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현재 정부에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만 되면 우리나라가 194개국 수교국으로 늡니다. 우리나라가 1962년도에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키고 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하고 수교했던 나라가 전 세계에 50개도 안 될 때입니다. 그때 북한은요 88개국이었어요. 이때 그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이거 수교한 나라도 더 많았고 이것이 1980년 초까지 그랬습니다. 80년 그때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이제 이게 역전이 되기 시작해서 오늘날은 이제 남한이 훨씬 많은 나라와 수교를 하고 있죠. 여기 우리 한인들이 6천 명 살고 계시는데 의료계에 대부분 종사하고 계십니다. 한인교회 우리 김상도 목사님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대신척 소속입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 스프링필드 제일 한인교회 손재영 목사님, 거기 소속된 이영길 선교사님, 이분들 원주민 사역하는 모습들, 김경준 선교사님, 정일천 선교사님, 최민기 선교사님, 서진국 선교사님, 나눔의 선교, 그리고 최상덕 선교사님, 김현영, 이덕주 선교사님 이렇게 다 열심히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김용준 선교사님, 장웅수 선교사님이요. 아주 이분은 뭐 사진도 많이 올리고 또 선교 보고도 많이 보내주신 분이에요. 장웅수 선교사님 활발하게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하고 가까운 분은 이제 이분이에요. 한재영 목사님. 우리 뉴욕 신광교회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우리 목사님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과테말라에 가셔가지고 교육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불이면 두 학생이 1년간 성경 공부할 수 있다. 이거를 캐치프레이드로 많은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셔서 지금 이 여기에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는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최근에 CTS에 내가 매일 기쁘게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했지 않습니까? 그 제가 녹화하고 나서 그날 오후에 한지용 목사님 오셔가지고 과테말라 선교에 대해서 그 촬영을 하시고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쭉 보면서 목사님의 최근에 이런 또 선교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한지용 목사님 바로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개 더 우리 자연 환경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나핫셀 관광도시입니다. 아틀란티스와 함께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고 또 이렇게 숲을 이루는 모습들. 아까 우리 화산 폭발로 생긴 것이 오늘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 화산으로 생긴 산인데 때로는 활화산이 되고 있다는 거 아름다운 모습들. 아름다운 자연 환경들을 우리가 이렇게 초원을 이루고 호수가 있고 우리나라의 순천모가 같은 그런 이제 이런 만도 이렇게 형성돼 있고 또 이런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안티구아가 옛날 수도거든요. 그 수도에 조금만 가면은 이런 산들의 모습과 또 호수의 모습, 여기서 또 배를 타고 이렇게 또 다니면서 또 이제 옛날 수도의 그 골목의 모습들, 삼륜차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안티쿠아라 그럽니다. 거기에 있는 몇 개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게 옛날 수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야 문명의 아까 그 했던 디칼 고고학 유적지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본 그런 것도 이게 빠질 수 없는
칠레 관광지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간도 다 되고 해서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